자, 전해드린 대로 이제 비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정섭 차장검사 의혹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 골프장 직원 범죄 경력 조회, 뭐 그다음에 뭐 위장전 여러 개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정황은 뭡니까? 일단은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 지금 위장 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검사들 혹은 그 검찰청 직원들을 좀 싸게 칠 수 있게 예약도 잡아주고 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대가로 아마도 뭐 범죄 경력 조회, 그 직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해준 것 같다라는 의혹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후 2020년 12월 24일에 대기업 임원이 이제 이정섭 차장이 실제로 수사를 했던 그 기업의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네네. 지금 이 의혹이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섭 차장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한 경우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장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 징계 수위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지금 이제 강제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이 혐의들이 정말로 유죄가 입증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던 부분이라든지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실형의 처벌 조항까지도 존재합니다. 예. 그러나 이 처벌 가능성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검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에서 볼 때는 검사임에도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를 해줬고 그리고 네.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는 검사라는 어떤 수사 기관으로서의 어떤 치명적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네. 검찰이 이제 이 차장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왜 하게 됐느냐, 배경이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김의겸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등에 대해서 수사 지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의심 같은 것을 계속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에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정섭 차장검사의 이런 논란을 털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검찰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소위 지금 검사들에서 제기되는 뭐 민주당의 탄핵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오히려 정당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논란이 터지는 이후에 검찰에서는 최대한 제 식구 감사 같은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수사를 같습니다. 하려면 깨끗한 손이어야 네, 된다는 걸 맞습니다.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차장 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에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수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지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수사를 지휘해 오긴 했지만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이제 수많은 검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제 수사 지휘 같은 경우에도 강성용 1차장 검사로 일단 직무 대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질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요, 이 차장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이죠.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다면. 사실 글쎄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탄핵 소추해서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민주당 뭐 의석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이제 헌재에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만약에 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가 전부 다 인정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탄핵이라는 건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이 된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 이 중에 일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오히려 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탄핵이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과정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의 시험을 담당한 미국인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걸 두고서는 좀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네. 증인으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미국 조지 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러보겠다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2월 5일, 내년 2월 5일에 소환을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가 그 맥도널드 교수에 대해서 내년 2월 1일에 재판에 출석이 가능하다면 신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기보다는 2월 1일에 그 교수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문을 잡아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을 지연하거나 또는 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측이 맥도날드 교수를 꼭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이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1심에서도 했어요. 조 전 장관이 지금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아들의 그 시험을 대리 시험을 봐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그 대학의 관행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교수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조국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만. 뭐 사실 1심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던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인 채택이 된 건 아닙니다. 증인 채택은 아니고 출석이 가능하면 진술을 들어보겠다. 되도록이면 진술서로 내달라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 시험이 관행상 전혀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원이 4월 총선 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할까요? 예, 일단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증인 요청했을 때 검찰 측에서도 소송 지연되는 거 아니냐 반발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나 어제 재판부의 입장을 본다면 이런 우려는 조금 잦아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판결 선고가 가능한 날짜를 내년 2월 8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요청했던 2월 5일에 증인신문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고 2월 1일에는 그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 그 판결 선고 자체가 내년 2월 8일에 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총선 전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